비전이라는 게 뭘까요? 비전이란 내가 이루고 싶은 궁극적인 꿈, 이렇게 말하면 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큰 기업들이나 비전을 세우는 거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 같은 일반인, 살아가는 환경이 녹록하지 않은 사람들은 비전 이거 다 사치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글쎄요, 다음 이야기를 들으시면 생각이 좀 바뀌실 것 같습니다. 일본의 전기, 전자제품을 만들어 파는 제조업체 파나소닉을 아시나요? 이 회사를 만든 창업자 마쓰시타 고노스케의 이야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그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하늘에서 3가지 큰 은혜를 입고 태어났습니다 라고요. 마쓰시타 고노스케가 말한 큰 은혜 3가지는 이렇습니다. 첫째, 가난한 것. 둘째, 허약한 것. 그리고 셋째, 못 배운 것. 잠깐만요, 이게 어떻게 축복이 되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릴 적부터 가난했기 때문에 부지런히 일해서 돈 벌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일찌감치 했고요. 몸이 허약했기 때문에 늘 건강관리에 힘썼더니 나이 들어서도 열심히 활동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배운 것이 많지 않기 때문에 배움의 절실함을 깨닫고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더니 사업하는 방법들을 배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흥미로운 얘기죠? 이 삶을 보는 관점이 인생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똑같은 환경에서 나고 자란 사람이 범죄자가 될 수도 있잖아요. 상상해 보겠습니다. 감옥에 있는 범죄자하고 인터뷰했더니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고 몸도 허약해서 스스로 벌어먹기가 힘들었어요. 배우지도 못했으니 좋은 직업을 가질 수도 없었고, 그래서 난 이런 범죄자가 된 겁니다. 나는 이 사회가 만들어낸 피해자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도 말이 되죠? 그러니 여러분이 결정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실 건가요? 저요. 저는 제가 처한 상황을 탓하기보다는 그 상황을 한번 활용해보고 또는 이겨내는 사람이 되보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비전이 필요하죠. 비전을 만드는 방법이 그리 대단한 건 아닙니다. 제가 아주 실용적인 방법을 소개해 볼 테니 우리 회원들께서도 해보시면 좋겠어요. 종이 한 장을 꺼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어떤 것을 갖고 싶을까? 무엇이 되고 싶을까? 이런 생각을 하신 다음에 그걸 적으시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를 보이지 않는 곳에 치워 두셔야 됩니다. 그거 보면서 뭔가 반복해야 될 것 같은데 그건 조금 있다가. 자, 2주쯤 시간이 흐른 후에 다시 새로운 종이를 꺼내놓고 똑같은 거랍니다. 여러분이 이루고 싶은 꿈을 적으시는 거죠. 이때 절대 처음에 쓴 종이를 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제 2장이 됐죠? 역시 보이지 않는 곳에 치워둡니다. 2주쯤 지나서 다시 종이 한 장을 꺼냅니다. 그리고 이것을 써놓고 3장을 비교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3장의 종이에 적힌 내용이 모두 같다. 그러면 정말 여러분이 바라는 꿈인 거예요. 그건 비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다 제각각 달라. 그럼 그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도 여러분이 뭘 원하시는지 모른다는 뜻인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뭘 만들잖아요. 비전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깊은 꿈을 반영하지 않았으니까요. 자, 이제 뭘 해야 될까요? 여러분 처음으로 돌아가서 정말 진지하게 바라는 게 뭔지 적어보시는 거예요. 멋있어 보이는 거, 남들이 하는 거 이런 걸 적는 게 아닙니다. 촌스러워도 됩니다. 이걸 수차례 반복하다 보면 점점 뚜렷해지면서 내가 원하는 게 뭔지 나옵니다. 그게 비전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비전을 만들었습니다. 이걸 가지고 어떻게 동기부여를 할까요? 동기부여라는 말은 무언가 하고 싶어 라는 마음을 갖게 한다는 겁니다. 굉장히 어려운 거죠. 상대방으로 하여금 뭔가를 하고 싶게 만든다? 아니, 이게 가능한가요? 근데요,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하고 싶다, 이렇게 느끼게 하는 3가지 요소를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사람들은 해야 한다, 하면 좋다, 할 수 있다. 이 3가지가 갖추어지면 하고 싶다로 변해갑니다. 하나씩 살펴봐야겠네요. 첫 번째, 해야 한다. 우리는 이런 걸 책임감 또는 사명감 이렇게 부를 수 있겠네요. 뭔가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압박감을 느껴가면서 사업을 하는 분도 있죠.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유한양행 아시나요? 이 유한양행을 만든 유일한 씨는 청년기에 미국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가 일제강점기였는데요. 사업차 고국에 잠시 들렸다가 고국의 비참한 현실을 보게 된 유일한 씨, 결심을 합니다. 조국과 국민을 위해 뭔가 해야 한다는 사명을 느낀 거죠. 그래서 미국 생활을 접고 일제치하에 조선으로 이주해서 내가 무엇을 하면 이 나라를 도울고 고민을 했습니다. 당시 우리나라 국민들은 일본 회사가 만든 약을 사 먹었는데요. 허황된 약 광고도 굉장히 많았고요. 일종의 마약 성분이 담긴 약도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이런 약을 먹으면 즉각적인 진통 효과는 있죠. 하지만 근본적인 치료가 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유일한 씨는 유한양행을 만들어서 약을 보급했고요. 그렇게 번 돈을 남몰래 독립운동에 쓰기도 했습니다. 자, 이처럼 해야 한다. 이런 사명감이 강한 동기부여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일상에서는 두 번째, 하면 좋다라는 요소가 동기부여 요인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여러분 사업을 왜 하세요? 그렇죠. 사업의 성공을 통해서 경제적인 혜택을 누리는 거죠. 이게 바로 하면 좋다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그거 아세요? 어느 정도 경제적 혜택을 누리고 나면 동기가 다시 약해집니다. 그럼 우리는 새로운 단계에 진입하게 되죠. 즉, 이 일을 통해서 단지 경제적 혜택 말고 그 이상의 의미를 찾는 겁니다. 일종의 정신적 혜택을 누리게 되는 거죠. 이렇게 경제적, 정신적 혜택을 얻고자 하는 태도가 바로 하면 좋다에 해당됩니다. 마지막으로 할 수 있다는 요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즉, 목표를 달성하는 방법을 알면 우리는 저거 되겠는데 한번 해봐야지 하고 싶다는 생각이 더 강해지는 거죠. 이를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공부를 하고 또 내가 배운 것을 동료에게, 파트너에게 나눌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를 넘어서서 다른 사람까지 동기부여하고 싶다면 방법만 알려주는 게 아니라 방법을 실천해서 일종의 롤모델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상대방은 우리의 모습, 나의 모습을 모델 삼아서 용기를 얻게 되는 거죠. 일종의 간접 경험을 통해 자신감을 얻게 되는 것,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자,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전을 통해서 동기부여한다는 말. 이건 첫 번째, 비전을 정하는 것과 두 번째, 그것으로 사람들을 움직이는 것을 포함합니다. 이 비전을 만들 때 너무 멋진 말 쓰려고 하지 마세요. 촌스러워도 괜찮습니다. 단순해 보여도 괜찮습니다. 수개월에 걸쳐서 차분하게 자신이 원하는 것을 쓰고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그 목표를 통해서 내가 어떤 혜택을 누릴 수 있지? 경제적 혜택, 정신적 혜택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상상이 선명할수록 우리는 더 열심히 하고 싶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어떤 방법으로 도전하면 성공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하고 배우고 실천해 보세요. 해야 한다, 하면 좋다, 할 수 있다.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는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